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응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미흡하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충남의 지금 정치 풍향계인데요. 충남의 현실을 보면 저는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충남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1석입니다. 그런데 11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5석에 6석이에요. 5석. 국민의힘이 5석, 그다음에 민주당이 6석이에요. 예. 6석인데 그 대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부분이. 하여튼 천안은 3석인데 예. 3석이 다 민주당이 됐고 예. 그래도 다행히 아산은 평소에 쭉 잘해왔던 이명수 의원이 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당진 있고 서산 있고 당진 공주 있고 그리고 보령. 저 공주는 아니고요. 거기 국민의힘이고요. 정진석 의원, 공주, 보령. 아니 그러게 네.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네, 거는 네, 네. 천안은 없고 예. 아산은 둘 중에서 하나는 나왔고 예. 그다음에 서산 태안이 하나 있고 보령 서천이 하나 있고 예산 예. 홍성 하나 있고 예. 서산 태안. 그다음에 예. 아니 서산 태안 아까 했고 예. 그다음에 공주 부여 청양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예. 5이에요. 그래 5석이죠. 예. 근데 그게 모든 통계 자료를 보면은 제가 6월 말까지 인구 기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충청남도가 6월 말까지 12만 5,833명입니다. 천안시 인구가 65만 8,213명이고 아산시가 33만 7,007명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이 부분을 봐보니까 천안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아산은 젊은이가 많은 지역이 강원시 의원 지역구예요. 거기 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당진도 젊은 인구들이 많습니다. 당진도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논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11만. 그러니까 여기 이 표를 딱 이렇게 보시면은 인구 순위표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부총장님. 네. 그 인구 숫자 많은 곳에는 누가 많으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우리가 세대를 구분할 때 보통 베이비 붐 세대 전쟁 끝나고 요 세대 분들은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또 Y 세대에 들어오고 이제 MZ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베이비 붐 세대 우위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인구 비율을 보통 950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5세 이상 950만. 근데 MZ 세대를 1200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천안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지 천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교수님 이렇게 나눠야 이게 재밌게 이게 애독자도 늘어납니다. 애독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어떻게 혁신위원회 하는 것을 평가하느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MZ세대를 안고 갈 수 있는. 왜? MZ세대들이 투표장에 보통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비 붐 세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총장님 세대가 많이 가도 숫자가 부족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지면 2등이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가 거기에 필요한 답을 저는 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혁신위원회 인회한 위원장님이 거기에 필요한 답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나 민주당에서도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MZ세대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 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준석 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전 대표 개인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MZ 세대의 그 입장에 서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MZ 세대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어제죠 어제 보니까 이름이 누구냐면은 지난번 배틀 토론회 통해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 했던 신인규 전 당 부대변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고 어제 창당 발기인대회를 가졌어요. 어제 11월 1일 날 어제 7시에. 누가 주도하는?
신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시기에 상근 부대변으로 임명된 사람. 신인규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임명한 그 상근 부대변이 할때 예. 공채로 뽑은 아들 중에서 하나구만. 그렇지, 변호사.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면면을 보니까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뭐냐. 그러면 신인규 변호사가 86년생이에요. MZ세대가 80년대생부터 이렇게 잡아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85년생입니다. 문제는 그 결국에 950만 대 1200만 명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부총장님 선거는 제가 볼 때 딱 세 가지예요. 106명 뽑는 국회의원 수도권 선거에서 몇 석을 가져오느냐. 하태경 의원이 부산 포기하고 그 수도권에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어차피 호남은 정해져 있어요. 호남은. 예, 부울경, 영남, 대강 정리 다 되어져 있어요. 다만 정리 안 되는 네가 여기 충청도예요. 충청도. 그 얘기하자고. 이제. 예? 충청도 얘기만 합니까? 다음에 다른 거 하고요? MZ 세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뤄야 될 일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요? 왜 그런 거 하는 한참 달아오르고 재밌는데 부총장님 아니. 빠지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아닙니까요? 그리고 이준석이에 대해서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아직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지금 잘하고 있다. 걔가 하는 짓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쯤 하는 거로 하고. 네, 다음에요. 지금 충청도 바람이 유대목사 물은 한번 좀 먹겠습니다. 11명 중에서 이 충남이 우리 고향이 지금 5명이 자유 우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한 명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음은 뭐 올라서야 이게 뭐가 되는데 지금 하는 짓으로 봐가지고는 어렵다? 가능하다? 어렵다?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그 마듭을 지어갈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이 충청남도의 풍향을 어떻게 바람을 일으켜야 되느냐. 어떤 신뢰를 줘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 쪽집게 같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해보고 경상도 가서는 경상도 말도 쓰고 유세할 때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 말도 쓰고 서울 가면 서울 말도 쓰고 파주 가면은 그 사투리 북한 사투리도 쓰고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은 권영진 그 전 대구시장이 얘기하기를 TK 민심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딱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개 하나 못 잡나. 그건 이재명 대표 개 하나 못 잡나. 그리고 또 하나는 개 하나 못 안나. 개 하나. 그건 MZ세대 이준석 개 하나 못 안나. 하나는 이재명 대표 개 하나 못 잡았나. 그런 불만이 있어서 윤 대통령 그 지지율이 그쪽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도 역시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다선 의원 뭐 5선도 있고 이거 보니까 여기 이명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몇 선입니까요? 4선. 4선에 정진석 의원님 5선, 홍문표 의원님 도당위원장 4선. 그거 하면은 뭐 합기도로 얘기하면 벌써 8단에 그 저기 13단입니다. 국회의원 뭐 우리 뭐 당 뭐 초선대도 옛날 같으면은 할 말하고 하는 혁신적인 옛날 남경필 의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혁신적인 말도 했잖아요. 지금 전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 직언하는 사람 솔직히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예. 나는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의 나이나 어서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이 충청도, 충남 정치적인 보수 그러니까 자유 보수 쪽에 자유 우파 쪽에 리더가 없어. 나는 그걸 지금 이제 그 어느 방향에서 준비들 하고 있나 그걸 묻는 거예요. 충청도 지금 그 솔직한 얘기로 김종필 전 그 국무총리 그런 세상 떠나고 그 뒤로 그 계를 또 이어가겠다라고 한 게 이완구 지사였는데 그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세상 떠났고 그 뒤로 리더가 없단 말이야. 다 개인적으로 잘났지. 이거를 충청도에서 충남에서
어떻게 뭉쳐서 이번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총장님, 교수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진행하면 참 좋겠어요. 뭐 주제만 정해놓고 뭐 이렇게 제목 지금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경론도 벌이고 하면서 웃기도 하고 하자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예정이 없던 지금 얘기잖아요. 충청도의 지도자 리더.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안희정 지사 때 같은 경우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대권 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민주당이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체제적인 것을 뒤로 발톱을 보이지 않게 숨기면서 도민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껴안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면은 그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희생했던 그 은혜 그 고마움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에 있어서 보통 충청도 하면은 양반이면서 그 충절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도지사가 대권 후보군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뚝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충청도 사람들이 안 지사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양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좋은데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 지금 현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지사님 저랑 잘 아는데 들으면 누가 또 어떻게 전달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깔은 있는데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모른다. 그거는 넓게 포용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느껴. 근데 그 넓게 포용이 안 된다는 뭐냐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찾아가서 인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했냐면 윤 대통령이 공천 줬는데 다음에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돼간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리와 정을 가지고 충청의 대망의 꿈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김태흠 지사가 달성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제는 우뚝 설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이거 맞추지 않아도 지금 맞는 게 벌써 갔어야죠. 우리 충남의 김태흠 지사는 달성에 벌써 갔어야 돼요. 그 훌륭한 분이에요. 김태흠 지사가. 훌륭한 분인데 거기서 인간성을 다 보이는 거죠. 한 발자국 더 내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강해요. 강해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그 국비 확보 덜 주면 어떡합니까? 또 그런 것도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예. 정치하셨지만 전 스포츠 학자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네. 스포츠 학자인 인간 최종진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 훌륭한 그 근현대 국회의원 중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만섭 씨예요. 이만섭 의장님. 예. 기자 출신. 제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그다음에 조병옥 씨 천안 분이시잖아요. 아들. 예. 조순영? 미스터 쓴소리. 예. 그분. 그 자유선진당 때 저도 잘 인사드리고 모셨던 분이에요. 나는 뭐 그걸 떠나서 했던 자유우파든 좌파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정치인이어야 한다. 소신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뜻을 자기 뜻을 그래도 소신껏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교수님 네. 지금 국민은 뒷전에 있고 권력은 앞에 보이고 국민은 없고 비윤 친윤 비명 친명하는데 광역자치단체장이 어떻게 그 국회의원은 지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입니까? 내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시정연설하던 대통령. 전 뭐 있었습니다. 어저께예요? 그저께예요? 그제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렇고. 예. 그 양반이 들어오면서 일국의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국회의사당 단상으로 가면서 로텐더홀 이것저것 이렇게 가면서 다 먼저 야당 쪽의 국회의원들 찾아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앉은 분들한테까지 손대고 했었을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 내 돈 가만히 있다 온다 그러니까 뒤로 옆으로 비껴서는 이게 야당이었든 여당이었든 간에 그렇게 속 좁고
그 부족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국민을 대표해서 앉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대한민국 국민이 싫은 거야. 그건 창피한 거예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선 앞으로 정치인 후보자가 된 사람은 인성검사부터 하고 그러고서 뭐 공처 대열에 끼어 넣든지 말든지 난 그래 줬으면 좋겠어. 이건 뭐 빗나간 얘기인데 정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정치하는 분들끼리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노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 얘기만 전해 주시오. 아니 신사 협정을 체결해서 국회 안에서 그 피켓 들지 않고 고성 지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로텐더홀은 국회 밖이다. 아니 국회 정문 들어가면 다 국회지. 무슨 회의장만 국회고 그 회의장 바로 앞에 로텐더홀은 국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한 입 가지고 그 초등학생들에게도 창피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한 것이 사실 그 내년 총선이에요. 내년 총선인데 수도권에서 그 보수 정당이 106석 가운데 15석밖에 확보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혁신 못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국회 그 분포 의석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그냥 용산 대통령실에서 요리사 좋은 요리 해준 거 먹고 김건희 여사 사진 찍고 오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단소리 쓴소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우리도 뭉칩시다. 우리 중도표 안고 갑시다. 우리 MZ세대 껴안고 갑시다. 혁신위원회 응원합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난 초년생이지만 정치 잘한다고 나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평생을 검찰 행정만 했고 검찰 생활만 했지 정치는 꿈에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6개월 만에 대통령이 된 사람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속도 있게 정무 감각도 있고 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확실히 보여질 정도로 잘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당에 돌아가시면 아니 저는 당에 뭐 돌아가시면 보직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예. 떠나서 당원 아니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 비당원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 되면은 어떤 그 노 교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생각은 이렇더라. 또 그분의 생각이 뭐 다 옳다고 부르짖는 건 아니지만 나 같은 사람 얘기도 10명 중에 7, 8명은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걸 참고를 해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그 생각보다 이제 긴 시간을 했는데 결론을 여기서 좀 맺어 주셨으면 좋겠어. 아까 우리가 이제 주제를 충남의 정치 풍향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끝마무리에 앞으로는 이제 그 주제를 크게 하나 놓고 예. 앞으로 그냥 후리하게 어떤 논의를 하자. 앞으로 그런 게 더 재밌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꾸며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 앞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중앙에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자유보수가 그러니까 자유보수가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잘 갈 것으로 봐집니까? 또 그랬을 때 충남의 풍향계는